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을 했고요. 또 이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현재 전 세계 금융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도 조금 전 개장 직후 8% 이상 하락하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문제가 우리나라에 이어 유럽까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셨던 전병률 차이과대학 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19 어제까지의 상황을 좀 정리해보죠. 네, 어제는 114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7,869명이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사망자는 67명인데 오늘 오전에 추가 사망자 소식이 들리긴 하지만 어제 이제 공식 집계가 그런 것이고요. 어제는 대구가 정말로 오랜만에 100명 아래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73명이 증가를 했고 경북이 8명 증가했고요. 반면에 이제 서울에서 19명, 경기에서 3명. 이 확진자는 959 콜센터에 확진자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격리 해제는 45명 늘어서 333명이고 중증 환자가 34명, 미중 환자가 59명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예. 그 서울 콜센터 확진자 수가 이제 100명을 넘어서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9명까지 늘어나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109명이고요. 예. 아마 더 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시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요. 네네. 109명 가운데 서울이 74명이고 경기도와 인천 그러니까 수도권이 45명입니다. 그리고 콜센터 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들 감염도 10여 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추가된 109번째로 추가된 환자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28살 여성인데 지난 7일에 확진자인 은평구에 사는 이모집을 방문했던 그 여성이고요. 현재는 그 건물 전체에 한 1,000여 명 정도가 이제 이른바 이제 상시 거주하는 상시 머무는 사람들인데 이 가운데 지금 오피스텔 입주자 260여 명, 그다음에 11층 근무자 207명, 그다음에 7층에서 9층 근무자 553명 검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아마 결과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부분이 음성이 나왔다는 거는 그나마 좀 특히 오피스텔 거주자는 전원 음성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콜센터 직원 가운데 한 분은 교회에서 예배를 받는데 이 때문에 이제 교회에 있었던 분들 같이 예배를 받던 4명이 감염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 부천시의 소사 본동에 생명수 교회라는 곳인데요. 60대 목사와 50대 여성 신도 이렇게 해서 4명이 확진이 됐는데요. 이 환자들은 지난 8일에 그러니까 첫 번째로 확진자가 나왔던 때죠. 그러고 콜센터 직원 40대 여성, 이 여성은 이제 물론 10일에 확진된 사람이지만 이 예배에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40대 여성이 접촉한 사람이 6명인데 4명이 확진됐고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이 서울 콜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세종에서 그 청사에 있는 교육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또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네, 사실은 이 세종정부청사는 중앙부처가 20개고 소속 기관이 15개고 상근 직원만 12,000명 정도 되고요. 매일매일 그 청사를 방문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4, 5만 명이 매일 움직이는 곳입니다. 이제 굉장히 그 인구가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인데 다른 부처는 사실상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줌바 댄스의 여파로 몇몇 사람들이 이제 감염이 됐었는데요. 해수부에서만 유독 상당히 이제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고요. 대부분의 초반 확진자가 나온 것이 수산정책실이라는 곳인데요. 수산정책실에서 환자들이 많이 나왔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해양수산부 건물은 농림수산부하고 같은 건물을 씁니다. 그리고 가보시면 아셨겠지만은 이 15개의 건물이 다 통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다 연결이 돼 있고 옥상에는 또 하늘정원이라고 해서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부 직원이 어디까지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 일대는 완전히 다 폐쇄가 되고 전원 그 검사를 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 지역에서는 서울 구로동의 신도림동이죠.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는데 처음 이제 확진자가 나왔었던 층이 이제 11층인데 11층 외에 9층하고 10층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네, 한 명씩 나왔죠. 예, 지금 이게 그 다른 층으로도 확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9층과 10층에 있는 그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이 11층에 있는 직원들과 접촉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에 있고요. 네. 또 현재 이 환기구를 통해서 또 감염됐을 가능성도 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메르스 때 그랬었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이 방역 당국이 이 환기 쪽을 또 전문하시는 그 연구진들을 모시고 현재 그 이 공기의 흐름을 어떻게 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네. 이 공기 감염, 에어로졸에 의한 감염 여부를 지금 조사 중에 이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콜센터에서 발생한 환자들도 환자들이지만 문제는 이 환자들이 이제 다니면서 퍼뜨리는 것이 더 큰 걱정인데 앞서도 저희가 잠깐 짚어봤지만 교회에서 또 예배를 보다가 네. 옮긴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주 여행을 다녀온 사람도 나오면서 제주도 비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제주도는 두 분이 다녀오셨어요. 네. 한 분은 이제 혼자서 다녀오셨고 네. 또 한 분은 가족들하고 이제 다녀오셨는데 한 분은 당일 여행을 했고 또 한 분은 이 1박 2일 원래는 뭐 2박 3일이었는데 이 확진 판정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2박 2일 여행으로 줄여서 이제 귀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제주도에서는 이 두 분들의 동선을 지금 거의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가족들하고 이제 같이 여행 왔던 그분들은 이제 한 10곳을 들렸고 또 접촉자를 한 53명 정도 만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현재 그곳에 대한 뭐 소독이라든지 네. 또 동선에 있었던 분들에 대한 그 이 확인 조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108번째 환자는 이제 콜센터 직원과 또 그 가족 그리고 그 조카까지 해서 3차 감염까지 지금 이루어졌어요. 네. 그런 걸 비춰봤을 때 이 경우가 지금 2차는 뭐 가족들 또 지인들을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또 그들 중에서도 또 다른 활동을 했을 때 그렇죠. 3차 감염도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방역 당국이 수도권의 이런 코로나 감염 어떻게 보면 확산 조짐을 느끼는 그런 좀 위기를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로콜센터의 집단 감염이 확인되면서 이곳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대부분 지하철이나 버스 등을 이용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연 그러면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경우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서 방역 당국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얘기를 잠시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출퇴근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그 대중교통 등의 문제와 관련이 되는데 지역사회에서 그 환자를 마주쳐서 감염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기사분 사이에 짧은 거리에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흐른다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또는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네,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 보신 것처럼 확진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해서 그 같이 탑승했었던 분들의 감염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이제 그 2009년도, 2015년도 신종플루와 메르스에서도 이제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비말을 배출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한다든지 네. 뭐 이런 행동들이 거의 이제 발생하고 있지 않고 물론 이제 간혹가다가 재치기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첫 번째는 그런 행동이 발생하지 않고 또 두 번째는 대부분 또 요즘 마스크를 많이 착용하고 계십니다. 예,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지인들과 같은 그런 형태의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이런 이 감염 사례가 현재까지는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있거나 아니면 대화를 하지 않아서 네. 비말이 생기지 않으면은 감염 우려는 낮은데요. 네. 근데 거꾸로
대화를 하고 또 만약에 감염이 됐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마스크를 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은 네. 그건 위험 인자가 되겠네요. 네, 근데 그 대화라는 것들도 쉽게 말하면 비말의 또 양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네. 요번에 신천지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종교 활동에서 나타나는 뭐 찬송가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이 간증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일시에 많은 양의 비말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분들이 감염이 됐습니다만 네. 이렇게 그냥 작은 대화라든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비말이 많이 또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네. 설사 이렇게 좀 대화를 했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서 그 브리핑 내용 중에 보면은 택시는 가능성이 있지만 감염 가능성이 네. 있지만 버스나 지하철은 없다고 했거든요. 네.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택시는 예를 들어서 이제 택시 그 기사님이나 네. 승객 중에 어느 한 분이 만약에 감염이 돼 있다고 했을 때 두 분 사이의 거리가 좀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행선지를 물어볼 때라든지 네. 또는 이제 그 결제를 할 때라든지 그럴 때 이제 대화가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 비말이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네. 그리고 또 그 좁은 공간에서 뭐 이동하는 시간이 또 상당히 또 길어질 수가 있죠. 뭐 10분, 15분 이상. 네. 그렇게 됐을 때 이 비말이 배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따라서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네. 처음으로 이제 이 수도권에서 사망자가 어제 나왔죠. 우리나라 사람으로 첫 사망자죠. 네. 원래 첫 사망자는 지난달 25일에 몽골인이 우리나라에 간 이식 수술을 받으러 왔다가 이제 그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사망했던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그 분당재생병원에 입원했던 분인데요. 지난달 24일에 입원을 했는데 지난 6일에 확진을 받고 명지병원 음압병실로 옮겨졌는데 예. 지난 11일 밤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분은 근데 말기 폐암이 있었고요. 전이성 대장암을 앓고 있었던 이제 암 환자셨죠. 그래서 사망을 했고요. 그 수도권에서는 첫 번째 사망자. 예. 지금 대부분의 사망자는 다 대구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대구 경북 쪽에서 그것은 청도 대남병원에서 그 상당히 좀 그 면역력이 떨어졌던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서 사망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그쪽에 사망자가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뭐 지금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이는데 또 좀 더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지금 이게 자가 증상을 확인을 하고 뭐 선별 진료소를 찾든 병원을 찾든 할 때 이 자가 진단을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그동안에는 네. 기침이라든지 발열을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의료진들 사이에서 최근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설사 증세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게 지금 맞는 이 건가요? 코로나19의 그 증상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 뚜렷하지가 않다라는 예. 겁니다. 사실 질병들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얘기할 때 네. 전형적인 증상으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발열 증상, 또 호흡기 증상, 인후통 이런 것들을 이제 전형적 증상으로 우리가 분류를 했는데 실제 환자를 진료하면서 느낀 점은 구토 증상과 또 복통 증상, 예. 또 설사 증상, 그리고 또 흉통, 그다음에 딱꾹질 뭐 이런 예. 다양한 증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의료진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또 진단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 그런 애로사항들을 많이들 호소를 합니다. 예. 네. 따라서 선별진료소에서 그 이런 검사를 할 경우에도 일단은 그 이 가족력,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든지 또는 주위에 이 코로나19가 감염된 사람이 있었는지 접촉이 네네. 있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일단 확인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의학적 판단하에서 이제 검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병원에서도 이 초기 증상,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좀 그 혼란과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딸꾹질도 있고 또 근육통도 있고 말이죠.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0시 기준으로 집계한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어제 하루 110명, 그러니까 오늘 0시까지, 오늘 새벽 0시까지 집계한 것입니다. 네. 11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7,979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도 통계가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대구가 61명이 늘었고요. 예. 경북이 4명 늘었습니다. 대구, 경북이 65명 정도 늘은 거고요. 서울이 13명, 인천이 2, 경기가 7 이렇게 되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23명 정도가 늘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대구, 경북 쪽에서는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의 검사가 마무리되면서 확진자 수가 상당히 빠르게 줄고 있는 반면에 서울 수도권은 여전히 구로구 콜센터의 확진자들이 반영이 되면서 네. 늘고 있는데요. 지금 구로구에 있는 그 콜센터 그 입주자들에 대한 검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확진자가 그렇게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늘 이제 110명이고요. 어제 114명이지 않았습니까? 지난 11일에 242명. 그래서 이제 상당히 완만하게 줄어드는 추세가 올 것 같고요. 네. 조만간 100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이제 내비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로써 전국적인 확진자는 7,979명인데요. 뭐 유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대구 경북 지역은 상당히 이제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지금 20명대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또 추가적인 집단 감염이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을 이제 주시해서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것은 이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상당한 그런 분포를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누가 어느 그룹에서 사람들을 감염시키느냐 이게 네. 제일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31번 환자가 신천지 교회에서 대규모 발생을 일으켰듯이 또 다른 31번 환자가 또 상당히 많은 그런 이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모르는 사이에 이런 감염을 유발시키면은 또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네. 그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집단 발병 양상을 우리가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다들 가져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방역 당국이 질병을 예방하는 노력보다도 시민들 스스로가 한 분 한 분이 다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면서 예방을 해야지만이 이런 집단 발병 사례를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 최소화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개인 위생에도 신경을 쓰면서 지금 이제 각자가 다중 이용 시설에 좀 가는 걸 꺼리고 또 자제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런 활동들은 언제까지 유지가 돼야 되는 걸까요? 지금 보면은 뭐 앞서 부천 교회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좀 약간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긴 한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자발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나라들에서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숙된 시민의식의 어떤 이 표상이다. 그런 정도로 지금 아주 칭찬을 받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은 이 유행이 지속되는 한 당분간은 좀 계속해서 유지를 해 주셔야지만이 네. 이 질병의 발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환자와의 접촉을 줄이는 것만이 이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네. 막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무기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네. 이게 확진자 수가 이게 좀 줄어든다고 해서 이제는 조금 일상생활을 해도 되겠구나 하고 다시 좀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거리두기를 유지를 하는 게 좋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예. 예를 들어서 하루에 환자 발생 양상이 그 한 자리 숫자, 네. 그러니까 7명, 8명 이런 정도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 전체가 환자가 이제 줄어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네. 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분간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네. 뭐 지금 구로 콜센터에서 나타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콜센터에서 첫 번째 이제 확진됐던 직원 같은 경우도 그 이전부터 이미 이제 초기 감기 증상 같은 것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네, 알려져 네.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도 역시 그런 증상을 갖고 있었던 다른 직원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뚜렷한 감염원 누구로부터 감염됐는지 이게 없다는 것이 사실 문제 아닙니까? 네, 지금 우리가 1월 20일 첫 확진 환자를 우리가 찾아냈을 때, 그리고 이제 31번까지 찾아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염원을 다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 네. 29번, 30번, 31번부터가 이제 그런 감염원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누구로부터 걸렸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그 이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환자와의 접촉자를 찾아서 확산을 막는 그런 정책과 함께 예. 이 환자가 어떻게 보면은 증상이 악화돼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런 정책이 동시에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감염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에 떨거나 사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의료진들이 여태까지 봐왔던 것처럼 완벽한 격리와 그리고 집중적인 관리, 치료가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이 생명에 어떤 위험을 느낄 그런 정도는 아니다. 예. 특히 젊고 건강한 분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다. 예. 다만 이제 고령자라든지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그래서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예, 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개인적인 뭐 위생 수칙 지키는 것 물론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격리 또 차단 이게 최선의 방책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 팬데믹 그러니까 세계적 대유행 감염병이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의 얘기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Pandemic is not a word to use lightly or carelessly. It's a word that, if misused, can cause unreasonable fear or unjustified acceptance that the fight is over, leading to unnecessary suffering and death. 네, WHO는 뭐 잘 알려진 것처럼 이 팬데믹 선언, 그러니까 세계적 대유행 선언을 상당히 망설였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제 그만큼 뭔가 변화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대유행 선언이 나오고 나서 어제 전 세계 증시를 보면 뭐 금방 알 수 있겠죠. 예. 이 대유행 선언은 질병의 강도가 강해졌다는 뜻은 아니고요. 퍼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연했다는 뜻이죠. 최소한 2개 대륙 이상에서 창궐의 그 기미가 보이면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6단계 중에 가장 이제 강한 단계죠. 세 번째로 팬데믹이라는 것을 선언을 했는데 그 WHO의 대응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이 유행이 선언되면 국가의 의료 역량을 총동원해서 보호 장비와 항바이러스 등의 의약품을 국민들에게 보급해야 한다. 이것은 이제 뭐 당연히 권고 사항이죠. 네. 강제력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에 대한 대응 기조가 바뀌는 걸 의미하는데요. 확산 차단보다 치료와 억제 같은 환자 관리로 대응이 전환된다는 의미인데 사실 이 얘기는 우리나라 같이 일단 한 번에 큰 홍역을 치른 그런 나라에서는 상당히 익숙한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유럽이나 중동, 특히 유럽은 거의 지금 방비가 없이 지금 당하는 것 같거든요. 예. 하루에 환자가 2배, 3배씩 늘어나는 이런 현상들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사망자가 상당히 많은 게 걱정이고요. 특히 이제 유럽은 그 국경이 없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국경 개방 조약이라는 걸 맺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럽연합 28개 나라 가운데 26개 나라가 지금 이 국경 개방 조약이라는 것에 가입이 돼 있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생겼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결국 이 조약을 폐기하지 않고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환자들이 마음 놓고 유럽 전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전 유럽이 다 이제 그 공포에 직면한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굉장히 심각한 국면은 중국과 우리나라를 거쳐서 이제 유럽으로 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WHO에서는 이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그래도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반면에 또 이제 유럽이 워낙에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독일 인구의 70%가 감염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쪽이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 통제가 가능하다는 그런 단서조항을 달았던 이유는 WHO 사무총장이 이제 바라보는 이 코로나19의 그 질병의 양상을 중국과 우리나라를 이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중국의 상황이 잘 통제가 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아주 모범적인 그런 통제 상황으로 계속해서
비교를 들고 있어요. 예. 이제 그런 두 사례를 보면서 이런 어떤 이 정부 정책의 역량이 이 코로나19 통제에 집중만 된다면은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유럽에서의 이런 이 양상도 유럽이라는 그 이 대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진국들이 모여 있는 그런 대륙이고 그렇죠. 또 나름대로 선진 공중보건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에 이렇게 많은 환자가 발생해서 이 환자를 적게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은 초기에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시점만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통제가 가능한 그런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따라서 첫 번째 상황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독일 메르켈 총리가 말한 전 인구의 60 내지 70% 감염 이야기는 이미 이전부터 그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의 그 이런 역학 교수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면역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감염을 통해서 면역이 생기면은 이 질환은 감기처럼 되는 질환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면역이 생기기 위해서는 감염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 이 질병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이제 그런 예로서 아마 메르켈 총리가 이제 말씀을 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를 다 보더라도 이 질병은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결국은 그 이 감염 인구가 늘어나면서 질병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자, 뭐 보시는 것처럼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 중국은 한창 폭증을 하더니 이제 좀 잠잠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중국에서는 절정은 지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뭐 날짜가 공교롭게도 대유행 선언하는 날 발표를 했는데 저는 아마 약간의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네. 중국이 지난 2003년 사스 때 큰 피해를 입으면서 그때 당시가 중국이 그 경제 개방, 경제 개혁, 경제 발전을 상당히 빠르게 추진하던 시기였는데 사스 때문에 전세적으로 그들의 체면이 엄청 깎였거든요. 예. 이번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 국가의 위상을 보이는 과정에서 이런 코로나19라는 그 질병의 중심지가 되면서 이 중국 정부의 체면이 엄청나게 깎였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총력 대응을 했던 것이고요. 현재 보면 그 중국 우한의 11일 신규 확진자가 8명입니다. 뭐 13,000명하고는 지금 비교가 안 될 정도고요. 그리고 후베이 이외 전 지역에서 7명이 나왔는데 7명 가운데 6명이 해외에서 들어온 역유입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자체 발생은 거의 지금 한 자릿수로 떨어진 거고요. 뭐 네. 사망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전염병 유행은 이미 정점을 지났다. 이제 내리막으로 간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중국은 사실은 그 우리가 후베이성이나 우한만 집중해서 보고 있지만 중국 전역이 거의 봉쇄돼 있습니다. 베이징만 해도 사실은 뭐 우리나라의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조차도 사실 거의 집안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조금씩 그것들을 풀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서부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같은 데도 벌써 이 정상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뭐 거기는 이제 환자 발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이미 앞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시성 같은 곳도 확진자가 한 100여 명 나왔는데 이미 다 이제 정상화 생활을 이렇게 속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빠른 속도로 정상화를 가면서 중국이 또 전 세계 공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장을 빨리 가동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은 그럼 과연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어디냐? 중국은 그 부분에 대한 아마 방어 또는 이제 역공세에 상당히 집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뭐 중국에서는 뭐 절정이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긴장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다. 4월, 5월 환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에 비춰보면은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구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환자 발생 양상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역사회에 이제 일단 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 많아진 사람들 중에서도 또 증상을 느끼지 못하면서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어떤 불특정 다수와 일시에 많은 이 접촉을 이루어지는 경우에 또 다른 대규모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또 구로의 콜센터에서 생겼듯이 또 어디선가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취약 지역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당분간은.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제 개인의 어떤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2, 3주만 더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발생 국면은 조금은 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점은 집단 발병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취약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점이 앞으로 좀 남아 있는 과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국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2, 3주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병률 차이과학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